혈도승은 화철간이 계속해서 수생을 오라고 불러대는 소리를 듣자 이미 그의 마음을 추측하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는 또다시 내공을 모으려 했으나 단전은 텅 비고 몸은 조금 전보다 더욱 허약해져 있었다. 수생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막대기는 이미 혈도승을 향해 쳐내려왔다. 수생이 사용하는 병기는 장검이었으므로 본래 막대기를 사용할 줄을 몰랐다. 더욱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급해 아무런 규칙도 없이 막대기를 휘두르느라고 그만 겨드랑이 밑에 커다란 빈틈을 노출하고 말았다. 혈도승은 몸을 약간 피하고 손에 들고 있던 화철간의 단창을 내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밀 힘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창끝을 수생의 겨드랑 밑에 대포혈을 겨냥하고만 있었다. 수생은 너무나 비분한 나머지 그의 행동을 주의하지도 못하고 다가가 막대로 혈도승의 얼굴을 내리치려 했으나 겨드랑이 밑이 뜨끔하면서 다시 사지에 힘이 빠져 자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막대기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혈도승의 얼굴을 때려 얼굴 가죽이 벗겨졌다. 혈도승은 막대기를 맞자 기절할 지경이었으나 수생이 넘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의기양양해져서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이 날도둑놈 같은 화씨놈아. 내 놈이 나의 힘이 쇠진되었다고 말했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계집의 혈도를 찍을 수 있었겠느냐? 그가 창끝으로 수생의 혈도를 찌른 수법을 화철간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수생이 스스로 창끝에 혈도를 갖다 댄 것은 모르고 혈도승의 내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화철간은 급히 말했다. 노 선배의 신공은 대단하십니다. 저와 같은 범부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노 선배님의 이런 깊은 신공은 이 세상에도 둘도 없으며 정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침이 마르도록 혈도승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말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혈도승은 비록 잠시 화를 당하는 것을 면했지만 수생이 혈도 찍힌 것은 자기의 손가락 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경력이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얼마 안 있으면 그녀의 혈도가 풀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행운은 앞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만약에 칼을 집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빈다면 이번에 다시 창끝으로 그녀의 혈도를 찍는다고 해도 자기의 머리는 얼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과 떨어질 것이다. 반드시 짧은 시간에 빨리 내공을 회복하여서 그녀의 혈도가 풀어지기 전에 죽여야만 했다. 그러나 내공이란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몸만 해칠 뿐이었다. 그래서 혈도승은 눈밭에 누워서 천천히 내공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그는 다리를 꼬고 앉고 싶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세 사람이 자신의 불리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저구는 머리, 어깨, 팔, 발 모든 것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입을 꽉 다물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수생이 누워있는 곳은 혈도승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다급했다. 혈도승은 곧이어 자기에게 손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수생은 약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수생은 비통하기 짝이 없었다. 체력이 지탱할 수 없자 결국은 정신을 잃었다. 혈도승은 내심 기뻐했다. 잠을 자거라. 잠을 자. 몇 시간 동안 잠을 잔다면 나는 더욱 좋다. 그렇다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야. 이런 한순간을 화철간은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 저군이 마음이 약해서인지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사는 오로지 수생이 혈도승보다 먼저 행동하여서 혈도승을 죽이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생이 점차 정신을 잃어가자 화철간은 급히 외쳤다. 수질려. 수질려.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 두 놈의 중놈들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그러나 수생은 혼미한 상태에서 신음소리만 2번을 냈다.
화철가는 크게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정신을 차려라. 악승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혈도승은 대노해서 생각했다. 이렇게 외쳐 이 계집애를 깨운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저군을 향해 말했다. 얘야, 저 늙은이를 죽여버려라. 저군이 말했다. 이 사람은 이미 항복했는데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혈도승은 말했다. 그가 어디 항복을 하였느냐? 너도 들어봐라. 그가 떠드는 소리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화철가는 말했다. 젊은이, 당신의 사조는 흉악하기 그지없소. 그러니 그가 지금 진기가 모두 소멸되어서 행동할 수 없으니 비로소 당신 보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오. 좀 있다가 그의 내공이 회복된다면 당신이 사부의 명을 듣지 않았다고 당신을 죽일 것이오. 그러니 먼저 손을 써서 그를 죽이는 것이 상책이오. 저구는 말했다. 그는 나의 사조가 아닙니다. 단지 나를 구해준 은혜가 있고 내가 은덕을 입은 것뿐이오. 그런데 어찌 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화철가는 말했다. 그가 당신의 사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빨리 손을 쓰십시오.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혈도문의 중들은 잔인하고 흉악하기 그지없고 절대로 용서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구는 매우 초조했다. 그의 말투가 맞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혈도승을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다. 그는 화철간의 계속되는 권고를 듣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계속 떠든다면 나는 당신을 먼저 죽이겠소. 화철간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수생이 혈도승보다 빨리 깨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크게 외쳤다. 수생아, 수생아, 너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다. 너의 아버지가 오셨어. 수생은 꿈속에서 희미하게 너의 아버지가 살아서 올라왔다는 외침 소리를 듣자 마음이 기뻐 금방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화철가는 말했다. 얘야, 너는 그에게 어떤 혈도를 찍혔느냐? 이 악승은 이미 아무런 힘이 없다. 설령 혈도를 찍혔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호흡하여 혈도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수생은 말했다. 나의 좌측 겨드랑이의 근골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화철관이 말했다. 그것은 대포열이다. 풀기는 매우 쉽지. 너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의도적으로 단전을 막고 있다가 천천히 내공을 몰아 너의 좌측 겨드랑이 밑에 있는 대포열을 뚫어라. 뚫은 다음에 너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가 있다. 수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철간에 대해 화가 나 있었으나 그는 자기의 편이지 적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자기에게 매우 유리했다. 수생은 재빨리 숨을 크게 한번 쉬고 단전에 있는 내공을 의도적으로 한번 막았다. 혈도승은 눈을 떠 그녀의 동태를 주시했다. 그녀는 화철간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혈도승은 내심 앞불싸 하고 외쳤다. 이 계집애가 이미 고개를 끄덕였으니 혈도에 충격을 주어 아마 향 하나가 타는 시간이면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는 즉시 눈은 코끝을 보고 코끝은 단전을 향하는 식으로 수생이 혈도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상관하지 않고 뱃속의 한 줄기 진기를 천천히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때 수생의 봉쇄된 혈도는 내공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천천히 풀어졌다. 그녀가 진기를 가지고 충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그녀의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철가는 말했다. 수생아, 됐다. 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혈도를 풀어라.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수생은 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손과 발이 마비되었던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천천히 몸을 지탱하여 똑바로 앉았다. 화철가는 외쳤다. 잘한다.
조카, 너는 일거일동에서 모두 나의 말을 들어라. 절대로 차례가 틀려서는 안 된다. 너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매우 기묘하고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 땅바닥에 있는 혈도를 주워들어라. 수생은 천천히 바닥에 손을 집어 혈도를 주워들었다. 저구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그녀가 다음 차례로 혈도를 휘둘러 혈도승의 머리를 찌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혈도승은 두 눈을 꼭 감고 눈앞의 위험한 상황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혈도승은 이때 손과 발에 점차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반시즌 정도만 더 있으면 강적을 당해내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수생이 먼저 혈도를 집어들어 위험이 닥치자 즉시 전신의 모든 내공을 우측 팔에 집중시켜 놓았다. 화철관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둘째로는 먼저 저 어린 중놈을 죽여버려라. 빨리, 빨리 저 어린 중놈을 죽여라. 이런 외침은 저군, 수생, 혈도승에게 모두 의외였다. 화철관은 외쳤다. 늙은 중은 아직도 움직일 수 없으니 먼저 저 어린 중놈을 죽이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늙은 중이 먼저 죽는다면 저놈은 너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수생은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혈도를 들고 저군의 앞으로 갔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가 저 늙고 악독한 중놈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내가 그를 죽여야 하나? 살려주어야 하나?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결심했다. 물론 죽여야지. 그러더니 혈도를 저군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저군은 급히 몸을 굴려 뒤로 피했다. 수생은 두 번째 칼을 또다시 내리쳤다. 저군은 또 한 번 몸을 굴려 피했다. 그녀가 세 번째 칼을 내리치려 할 때 갑자기 손목이 죄어오더니 혈도를 다른 사람이 낚아채어 갔다. 그녀의 병기를 빼앗은 자는 바로 혈도승이었다. 그는 힘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헛손질을 할 수가 없어서 단번에 그의 칼을 빼앗아야만 했다. 혈도승은 혈도를 성공적으로 빼앗자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수생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피할 시간도 없었다. 저구는 외쳤다.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아요. 그러더니 앞으로 달려가 아까 수생의 공격을 막고자 들었던 나뭇가지로 혈도승의 팔목을 후려쳤다. 평소의 혈도승이라면 어찌 이 일격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마는 혈도승의 지금은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그 나뭇가지를 맞고는 손이 벌어지면서 혈도를 떨어뜨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굽혀서 혈도를 주우려 했다. 저군의 손이 아래에 있었기에 저군이 먼저 혈도에 손이 닿았다. 혈도승은 그러자 재빨리 저군의 목을 잡아 죄기 시작했다. 저군은 숨을 쉴 수가 없자 혈도를 놓고는 용을 써서 혈도승의 손에서 빠져나오려 했으나 혈도승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저군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혈도승은 이미 저군이 자신을 죽이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혈도문의 규칙대로 저군을 먼저 죽이려고 생각했다. 화철가는 한두 시간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수생은 여자이므로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저군을 죽이기 위해서 온몸에 남아있는 힘을 써서 저군의 목을 졸랐다. 저군은 숨을 쉴 수가 없자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으며 두 손의 맥이 풀려갔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가 떨구어져 갔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수생은 처음에 두 사람이 눈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저군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악승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수생은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보자 저군의 고개가 떨어지고 반격할 생각도 못하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이 늙은 중이 저 작은 중을 죽인 다음 바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하면 좋을까? 이때 화철관이 외쳤다. 수생아,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다. 빨리 혈도를 집어들어라.
수생은 그의 말대로 혈도를 집어들었다. 화철관이 또 외쳤다. 어서 가서 저 두 놈의 중놈을 죽여버려라. 수생은 혈도를 거머쥐고 앞으로 몇 발자국 다가가 그 혈도승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혈도승과 저군의 몸은 한데 어울려 있었다. 이 혈도는 예리하기 그지없는데 단칼에 틀림없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것이다. 이 어린 중이 비록 사악했지만 조금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틈이 벌어지면 즉시 혈도승을 죽이기로 했다. 주춤거리고 있을 때 화철관이 다시 외쳤다. 빨리 내리쳐라. 조금만 지체한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이다. 수생은 말했다. 두 명의 중이 함께 붙어 있어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철관은 화가 나서 말했다. 너는 정말 멍청하구나. 나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는 무림 중에 이름이 난 영웅이었고 강서응조철 장문의 장문으로 평소에는 턱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곤 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수생은 마음속으로 그를 매우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나오자 더욱 화가 나자 오히려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다. 당신은 영웅호걸이구만요. 그런데 조금 전 어째서 이 악승과 한번 겨루어 보지도 않고 항복했지요? 당신이 죽일 수 있다면 해보시지요. 화철관은 그 말을 듣자 상황이 엉뚱하게 나간다는 것을 느끼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얘야, 조카야, 이 아저씨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라. 내가 가서 저 중놈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면 이 일이 멀리 퍼져나가서 그 누구라도 수여협의 효성과 의로움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치켜세울수록 수생은 화가 났다. 화철관을 곁눈질로 보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혈도승의 머리를 겨냥하고 다시 두 번의 칼질을 하려고 했다. 혈도승은 저군의 반항이 약해지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생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시 등 뒤로 다가오자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너는 조심해서 내 등에 칼을 꽂아라. 잘못해서 이 소화상이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해라. 수생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혈도승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보고 등 뒤를 찌르라고 하자 내심 무슨 흉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칼을 내리칠 수가 없었다. 저군은 혈도노조에게 목을 잡힌 후에 폐 속에 모아져 있던 탁기를 내뿜을 수가 없자 탁기는 몸 안에서 좌충우돌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끝내는 질식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는 기절하지도 않았고 전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심 외쳤다.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갑자기 그의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몸속에 있던 기운이 갈수록 팽창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짐을 느꼈다. 마치 솥 속에 증기가 가득 차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금방이라도 폭발하려는 것과 같았다. 그는 갑자기 전음후음 사이에 회음혈에 마치 뜨거운 공기가 놓이면서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음을 느꼈다. 삽시간에 열기가 회음혈을 통하여서 척추 끝에 있는 장강혈로 뻗치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 몸의 회음, 장강 두 혈은 불과 수촌의 거리였지만 회음은 인맥에 속하고 장강은 동맥에 속하므로 두 맥의 내공은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었다. 자기의 몸속에 있던 내공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한 줄기. 거대한 탁기가 혼합되면서 위급한 상황 하에서 스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충격을 가하고 맹공을 하여 그의 인맥과 동맥의 어려운 난관을 관통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 내공이 장강혈을 통해 들어오게 되자 삽시간의 요유, 양관, 명문 같은 여러 개의 혈에서부터 계속해서 척추를 따라 올라가 등의 인맥과 동맥의 중요혈을 지나서 척중, 중극, 근축, 지양, 영대, 대추, 아문, 풍부, 뇌후, 강간, 후정을 지나서
정수리의 백회열에 이르렀다. 저구는 감옥에 있을 때 신조경의 기초를 익혀서 그 신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신조경은 매우 난해한 무공이라서 정전이 지도하고 저군이 평생 동안 노력한다 해도 연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인맥과 동맥이 뚫리면서 신조경이 연성된 것이다. 인맥과 동맥이 뚫렸던 이유는 첫째로 그의 목에 막혀 나가지 못했던 기가 나갈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고, 두 번째로 그가 혈도경을 연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조경의 내공 운행법과 달랐지만 돌파력을 보조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 내공이 백회열에 다다르자 얼굴에 차가운 감각이 들었다. 이 차가운 기는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입술로, 그리고 입술 아래의 승장혈에 도달했다. 이 승장혈은 인맥에 속하므로 동맥에서 인맥으로 자연스레 돌아가는 교착점이었다. 인맥의 여러 혈은 모두 몸의 앞에 있었으므로 이 차가운 내공은 계속해서 염천, 천돌에서 천기, 화계, 자궁, 옥당, 천중, 중정, 구미, 거궐, 상원, 중원, 하원을 거쳐서 수분, 신궐, 기해, 성문, 관원, 중극, 곡골의 여러 혈을 거쳐서 다시 회음혈로 돌아왔다. 그렇듯 내공이 몸을 한 바퀴 돌자 답답하던 기운이 가시고 몸이 편안하기 그지 없어졌다. 내식이 처음 통했을 때는 고통스러웠으나 인맥과 동맥이 통하자 한 번 뚫렸던 길이라 두 번, 세 번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이 되고 순식간에 18번이나 돌렸다. 신조경은 최고의 기공이었다. 그것을 옥중에서부터 연마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듯 내식이 통하게 되자 그의 경력은 급격히 증가하여서 머리카락도 힘에 설 지경이 되었다. 혈도승은 그의 10손가락 안에 잡혀있는 사람의 몸속에 이렇듯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수생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저군의 체내에서 경력이 급격히 증가하자 그 자신도 겁이 나고 있었다. 그는 좌측 발을 몇 번 걷어찼는데 한 발이 그만 혈도승의 아랫배에 적중하고 말았다. 이 걷어찬 힘은 무서워서 혈도승의 내공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하물며 지금 그의 내공은 거의 소멸되어 있지 않은가. 혈도승의 몸이 마치 구름처럼 하늘을 날아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눈더미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수생과 화철가는 놀람의 비명을 질렀다. 혈도승은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눈 속에 묻혀버리고 발만 눈 위로 나와 있었다.